네, 안녕하세요. 제목알이 연습 시간이고요. 다들 2차 시험으로 간다는 가정하에서 강의 진행할게요. 자, 제목알리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에 그게 7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문제 1번부터 문제 7번까지가 일반적이고, 이제 문제들에는 배점이 주어지게 돼요. 가장 일반적인 게 15점 배점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 자, 그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90점이니까 나머지는 10점짜리 문제 한 문제, 이런 식 구성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고요. 뭐 일부에는 15점 문제가 4문제, 10점 문제가 2문제, 20점 문제가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도 몇 번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15점이 가장 일반적인 문제의 배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15점 문제의 배점으로 봤을 때에 각각의 문제 안에 있는 물음들이 있고요. 만약에 문제 1번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15점 배점이다라고 시험지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물음 1번부터 시작해서 가장 일반적인 게 물음 4개가 달리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 물음 4번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문제의 구성. 그러면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한 문제에 물음 4개씩이니까 47에 28, 그 정도쯤 되겠죠. 근데 뭐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물음 3개 있기도 하고, 물음 5개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물음 내에서는 배점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15점 문제인 건데, 그 중에 물음 1번은 몇 점짜리다, 이런 건 없어요. 발표를 안 하고 있어. 그거는 유동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관련 얘기 좀 더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물음들이 구성이 되기에, 자, 1번 문제인데 그 안에 있는 물음들의 구성, 이 완전히 물음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물음 1번은 뭐 제목의 목표에 대해 논하시오. 물음 2번은 화폐행위시 계산 문제, 물음 3번은 채권 문제, 물음 4번은 옵션 문제처럼 아예 다 따로따로 문제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보다 좀 더 일반적인 것은 서로 물음들이 연결이 되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M 전체가 MM4번 구조 이론. 여러분이 알만한 얘기로는 물음 1번은 이 기업이 무부채 이면의 가치를 구하시오. 물음 2번은 그런데 자아구조 변경해서 부채를 몇 억 쓰면은 기업가치 구하시오. 물음 3번은 그렇지 않고 부채 비율을 어떻게 가면 기업가치 구하시오. 뭐 이상과 물음과는 달리 기업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자본주의 조정한다면 기업가치 얼마 되느냐, 서로 연결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타고 넘어가는 형태의 문제. 아니면 혼합되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혼합되어 나온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물음 1번에서는 배달평가 모형에 의해서 기업가치 구해보시오. 그러한 기업이 얼마의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 후에 주가는 얼마가 되느냐 까지 연결해서 물어본 다음에 추가 자료가 주어져요. 추가 자료 주어지면서 물음의 발악량이 틀어져 버리는 거야. 이상과 상관없이 그 기업이 어쩌면 이렇게 물음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연결되고 둘이 연결되는데 이 사이 간에는 그냥 떼어진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 문제들이 그렇게 서로 배열이 되는데, 더불어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런 물음들은 서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산형이 있고요. 우리 1차 시험의 경우에도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 지문에서도 지문형 문제, 가장 옳은 것은 가장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2차 시험에서도 계산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는데 1차를 보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붙었든 안 붙었든 봤을 때는 계산이 어려워요, 아니면 지문형 문제가 어려워요? 지문관리는 계산은 특이한 문제 빼고는 그렇게 복잡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맞냐 틀리냐 고를 때 이게 좀 복잡하죠. 자, 2차 시험도 마찬가지로 계산형이 있고 그 다음 서술에서 쓰는 게 있어요. 2차 시험은 어려워지는 게 계산이 어려워져요. 서술형 문제는 별로 어려울 거 없어. 왜냐하면 우리 1차 시험에서는 지문형이 어려웠던 이유가, 자,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출제자의 용어를 써서 출제자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내 문장이 아니라고. 남의 문장을 보고서 지금 얘가 뭔 말을 하려는 거냐라고 내가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제 2차 시험은 내가 쓰는 거잖아요. 시험 보는 사람 내가 쓰는 거니까 우리가 키포인트만 짚게 되면 그때는 내 문장으로 내 용어들을 이용해서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술형 문제 쪽은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이상한 걸 막 쓰라는 게 아니고 간단한 걸 그냥 잠깐 써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모를 얘기가 아니야. 거기 되면 다 알 얘기들이에요. 그걸 그냥 내 용어로 내가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자, 특히나 서술형의 경우에는 뭐 문제 요구 사항이 이러한 사항에서 3줄 이내로 놀아시오 라고 하든지 아니면 4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 페이지를 다 채울 정도 이 정도 가는 게 아니고 한 3줄 정도 길면 5줄 이내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길게 쓸 것도 아니야. 포인트만 잘 잡아서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특히나 이렇게 서로 연결된 문제 형태다라고 했을 때는요. 물음 1, 2, 3, 4가 가는데 가장 쉬운 건 대부분 물음 1이 가장 쉬워요. 이건 넘어가라.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번, 3번 넘어가면서 내용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서술력이 하나 들어온다 하게 되면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가장 쉬운 문제. 이거는 아니? 이것도 아니? 그러면 내가 하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1, 2, 3을 물어봤던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그러면 이상의 결과를 요약 정리해서 뭐뭐에 대해서 3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형태면. 그러면 위의 얘기를 살짝 보더라도 뭐 자본구조 이런 얘기 나왔네. 63년 얘기네. 거기에 세금이 들어왔네. 개인소득세 얘기 들어왔네. 세금 있을 때와 세금 없을 때 개인소득이 있으면 등으로 해서 살짝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되는 부분은 계산형 문제가 아주 까다롭게 돼요. 많이 어려워지는 거고. 특히나 이제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본다. 맨 먼저 시험지를 받겠죠. 시험지를 전체 16페이지로 돼 있어요. 나눠지면은 거기 한 절반 정도 8페이지 정도까지가 문제야, 문제. 자, 한 페이지당 한 문제면 7페이지가 가겠죠. 그건 한 페이지 더 갈 수도 있어서 한 8페이지 정도까지가 문제이고요. 그 다음은 여백 페이지라고 써 있어요. 이 페이지, 공란 페이지가 있어. 거기다가 이제 계산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문제 안에 물음 간의 간격도 꽤 넓어요. 제보관리 쪽은. 그래서 미리 써보고 이러는 거 전혀 공감 부족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는 문제들을 전체 문제를 한번 쫙 읽어봐야죠. 다 읽지는 않더라도 얘는 자본구조 이론, 얘는 옵션이네, 얘는 채권이네 등등등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문제를 개괄을 해야 돼. 전체 문제를 개괄을 해봤더니 그게 크게 둘로 나뉘는 게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주제의 문제가 있어요. 딱 봐도 MN63이야. 딱 봐도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가 나오면 감사한 거죠. 문제는 나에게는 아주 낯선 문제가 있어요. 생전 보도도 못했어. 그런 문제가 나와. 우리 재무관리 쪽은 2차 시험은요. 우리 1차 시험 때는 되게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죠. 다른 과목도 있고 어려운 문제 막히기도 하고 문제수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2차 시험 재무관리는요. 시간 안 부족해요. 그냥 텅텅 남아. 우리 재무관리가 1교시가 120분 시험인 건 아시죠? 2시간 시험. 막 해가지고요. 할 만한 거 다 하면 한 절반 지났어. 1시간의 시간이 남아. 몇 시간이 남은지 아세요? 네가 몰라. 아니, 익숙한 주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 한 절반 나오면 감사한 거지. 아주 낯선 주제의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그랬을 때 익숙한 주제의 문제가 먼저 보이면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낯선 문제들은 잠시 미뤄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답안지 작성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답안지는 전체 10장, 정확히는 10페이지, 10장인데요. 뒷면에는 못 쓰게 돼 있어. 앞면에만 쓰는 거야. 10페이지예요. 10면이라고 하나? 하여간 10페이지. 그 10페이지가 배점이 100점으로 배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페이지에는
그러니까 10페이지에 100점이니까 10점이면 한 페이지. 10점이 한 페이지인데 문제가 일반적으로 15점 몇 점. 그러면 한 문제당 한 페이지 반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런데 답안지 작성할 때에 문제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라고 맨 앞에 표지에 써 있어. 문제 순서대로 작성이야. 문제 순서대로 작성이라서 예를 들면 문제 1번을 딱 봤어요. 딱 봤는데 문제에서 토탈리탄 수학과 크레딧 디폴트 수학 관련된 문제풀이, 계산 문제와 그에 대해서 소수라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토탈리탄 수학, 크레딧 디폴트 수학, 총수익 수학, 그 다음에 크레딧 디폴트 수학, 신용 부도 수학 관련된 계산 문제가 1번, 2번, 3번, 노라시오가 4번으로 나왔어요. 생년 부도도 못했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넘어가야죠. 자, 문제 2번 넘어갔어. 넘어갔더니 키크 옵션에 대해서 나왔어요. 키크 옵션의 계산 문제와 소수라시오 나왔어. 들어봤어? 뭐냐? 문제 3번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MM63이 나와 있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풀겠죠. 풀었는데 일단 문제 풀 때는 여백 이런 데 풀어야 되는 거죠. 답안지 바로 쓸 건 아니잖아, 너. 설마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겠지. 그러면 얘가 15점 몇 점, 얘 15점 몇 점 이면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는 공란 두고 4페이지부터 얘를 작성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4페이지째에 문제 3번에 물음 1번 답입니다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괜찮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아래 문제들을 작성했으면 그러고 나서 다시 이런데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왔다. 돌아와서 계산 문제들이 있으니까 대강대강 따라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물음 1번, 2번, 3번 다 날렸어. 그랬더니 물음 4번에 얘네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라고 나왔어. 나 알지도 못하는데 서술을 어떻게 해. 4번도 날려. 다 날려. 다 날려. 그럼 떨어져. 뭐 어쩌라고. 날리면 어쩌자고. 자, 일반적으로 그 문제들에서 이렇게 연결된 문제별은 얘는 제일 쉬운 문제가 일반적이야. 아마 그것도 네가 머리를 쓰면 좀만 생각하면 풀 수 있을지도 몰라. 계속 고민해. 계속 고민해. 이건 날렸고 날렸는데 물음 4번에 그걸 서술을 하래. 걔도 날려. 시험장에서 백지는 절대 안 돼. 답안지에 뭐라도 하여간 써. 뭔가 하여간 써야 돼. 그러면 얘 이름이라도 봐. 수압은 알지. 수압은 바꾼다는 얘기잖아. 수압 바꾸는 거 뭘 바꿀까? 총수익을 바꾸는 수압이다 라고 써. 그냥 총수익을 바꾸는 수압이다. 전체 수익을 바꾸는 수압. 이렇게 그냥 써. 가더라도 쓰라고. 다시 신용부도 수압. 신용부도 수압 뭘 바꾸지? 좀 더 이제 생각을 했으면은 신용 위험을 바꾸는 거구나.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되면 신용부도 부도란 채권을 바꾼다. 지금 택도 없는 얘기야.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부도란 채권을 바꾼다 라고도 써. 그래도 쓰라고. 거기다가 세 줄인데 지금 두 줄까지 못 채웠어. 세 줄 채워.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도 써. 소설이라도 쓰라고. 저 소설 써서 옛날 저 2차 시험 볼 때 감사 붙은 사람이에요. 감사 잘 몰라. 혹시 전 동차했어요. 저희 때는 그 부분 합격이 없었거든요. 전 동차했는데 이 감사를 실제로 몇 달로 공부 안 하고 시험장 갔어요. 아는 게 있어야지. 그냥 썼어. 주저리 그냥 썼어. 그래서 붙대. 자, 중간에 계산 문제가 있어. 계산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내가 계산을 못하겠어. 그럼 공란으로 들 거야?
네가 아는 식이라도 써 그냥. MM 쪽 뭐 자본구조 같아. 그러면 안 돼. 네. 로 플러스 로 마이너스 K1이 어쩌고저쩌고 K0는 로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답하고 상관없어. 써 일단. 나 써. 자, 작년에 재무관리 2차 시험이 난리가 났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작년 재무관리 2차 시험 역대급 폭탄이야. 시험 보고 나서 난리가 났어 아주. 문제 1번 답을 못 구하겠어. 문제 2번 답을 못 구하겠어. 3번 4번 5번 6번 문제 7번 답 못 구하겠어. 그럼 어떻게? 15면 45점이야. 이게 아예 다 못 구할 만한 문제들이라고. 얘는 진짜 어려웠던 거고, 얘는 까놓고 얘기하면 문제 오류야. 출제 오류야. 출제 오류인데 네가 어떻게 풀어 이걸? 얘는 약간 오류야. 나머지 진짜로 내가 다 맞아봐야 지금 55점이잖아. 10점 3개 날려버리면. 그래갖고 다들 뭐 꽈락이 되나 안 되는 이 소리 하고 있어. 40점 되나 안 되네.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된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합계 발표 나면서 점수 발표가 되니까 또 난리가 났어. 다 붙었어. 뭔 말이야 지금. 내가 푼 걸 다 맞았으면 55점. 설마 그랬겠어? 자, 그런 애인데 점수를 봤더니 75점이야. 도대체 뭘 한 거지? 이걸 다 공란으로 두면 끝났겠지. 뭐하라도 썼으면. 자, 모든 수험생이 다 이렇게 됐다고. 모든 수험생이 다 못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합격자가 거의 없을 분위기야. 그럼 어떻게 가? 하다못해 점수를 퍼주겠죠. 점수 퍼줄 거야. 점수 퍼주는데 문제에 대한 배점은 있잖아. 물은 배점은 없잖아.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야. 문제 배점이 15점인데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냥 시험 보고 나와서 본인이 채점해 볼 때 그때 N빵 한다고 그래요. N빵. 15점 나누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런 정도로. 그런데 워낙 틀린 학생들이 많아. 점수를 좀 줘야겠어. 그때는 이쪽에 대한 배점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도 좀 쓴 애들도 점수를 막 주는 거지. 예를 들면 3가지는 들어가야 점수를 줄 건데 1가지만 넣어도 점수를 주겠다라고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단어라도 쓰고 식이라도 쓰고 그래 놓으면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잖아. 100지면 줄 수가 없어.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시험장 갔는데 아주 엄청 낯선 문제 나왔다 해도 시험장에서 너 걱정하지 마요. 너 아니고 이 옆에도 그 옆에도 그 옆에 그 뒤에도 앞에도 다 못 풀고 있어. 최선 다해서 아는 것들 풀고 그다음 나머지 애들은 최대한 고민해서 정 안 되면 이런 것도 해보고 쓰는 거다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재무관리 연습서 강의 쪽인데요.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본인이 느끼기에 얘가 설명을 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네가 느끼기에 그런 거야. 그렇게 느끼는 부분은 기본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인 거예요. 기본서라든지 객관식 공부하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저는 지금 진행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본서 객관식 오면서 한 3번을 얘기했는데 그래 지금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으면은 일반적 사람들 짜증난다고. 그런데 너는 그 부분이 부족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기본서를 가지고서 다시 봐줘야 돼요. 재무관리는 가장 우선이 기본서야. 항상 기본서 끼고 다니면서 문제 풀다가 좀 막히는 부분, 제가 그냥 넘어가려는 부분, 그런 부분들 기본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재무관리는 기본서 가장 중요해. 자, 다음에 이제 연습소로 가는데요.
연습소 처음에 1회 독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강의 듣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복습까지 하는 게 1회 독이야. 강의 한번 들으면 1회 독, 이딴 거 아니야. 강의 듣고 네가 한번 복습까지 하는 게 1회 독이에요. 자, 1회 독을 할 때는 절대 혼자 덤비지 마요. 혼자 할 생각하지 마. 그냥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답까지 같이 보면서 공부하세요. 절대 답을 멀리 하지 마. 답을 가까이 둬. 그걸 보고서 배우라고. 그걸 보고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답도 그냥 문제하고 해설이 하나의 책이라 생각을 해서 이거 보면서 공부한다 하고 접근하세요. 어차피 너 혼자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의도 들어왔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1회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2회독부터는 강의 듣고 문제도 풀었고 답도 받고 복습도 했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스로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절대 이제 답 생각하지 말고 안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끙끙거려야 돼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스스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내공도 쌓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조금씩 내공 쌓이고 이러면 네가 하는 게 문제를 또 바꾼다. 네가 문제 네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지? 또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문제를 바꿔가지고 자사주 매입인데 시장가 매입이 아니고 고가 매입이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막 혼자 해보고 있고 그렇게 문제 뭐라고 해야 되나? 문제를 고쳐서 푸는 거 이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때였어도 네가 그 정도 내공은 아니야. 그냥 있는 문제 풀어. 네가 이렇게 문제를 고쳐가지고 풀어보잖아. 고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네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고. 근데 네 혼자 막 고쳐가지고 혼자 풀다가 혼자 고민하고 날 새고 안 된다고 또 술 마시고 다니고 혼자 그러게 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냥 스스로 최대한 책에 있는 문제들 그대로 한번 다시 풀어보겠다. 이런 정도 접근하세요. 그리고 한 3, 4회까지 가면은 그때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그 정도까지만. 자, 그리고 전체 교재 구성이요. 1장이 주식 가치평가 투자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나 객관식과 다르게 금융 투자론 쪽에 먼저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등등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기업 재무론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하고 아예 앞뒤가 바뀌었어.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들 처음 기본서 공부하고 1차 공부를 하기 전에 객관식 공부하고 하면서 다른 과목 때문에도 시간 부족하고 막 이러니까 얘는 쭉 하고 있는 제끼자. 날리자. 이랬을 수 있어. 근데 그래가지고는 2차까지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앞에 이 부분 제가 좀 더 힘을 줘야 도대체 좀 더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기본서 좀 부족하고 갖고 이러면은 이거 할 때에 기본서 다시 한번 뜯어보는 것도 하고 더불어서 이 금융투자를 나오는 가치평가 기법들 특히나 옵션 가격 결정 모형 같은 것들 걔네들이 기업 재무론에 이용이 돼요. 가치평가의 하나의 툴 같은 걸로 이용이 돼. 그래서 이쪽에 내용을 잘 모르면은 이쪽 문제풀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문제풀이를 위한 툴로 공부한다 정도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는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 형태로 구성이 됐고요. 꼭 필요한 애가 있으면은 꼭 어려운 게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게가 있으면 제가 몇 문제 넣었어요.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는 기출문제인데 이게 공식적으로 기출문제가 우리 금감원에서 발표한 게 2003년인가 그래요. 총 20년 동안의 문제가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근데 1년에 몇 문제? 7문제. 그러면 140문제겠죠. 근데 제가 그 전에는 복원된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 발표가 안 됐고 들어갔던 사람이 나와서 기억에 따라서 만들어낸 문제. 그게 한 10년 정도가 더 있어요. 다 해서 한 210문제 정도 돼요. 대략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문제는 지금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 정도가 재무관리 지금 쪽에 OT였고요. 이제 계속 들어갑시다. 자, 우리 교재 보면은 교재에서는 각 챕터별로 앞에 뭐 개념 요약 정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쫙 나오고 있어요.
요약 정리 쪽은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해당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 있는 내용이다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그냥 강의 듣고서 나중에 한번 봐보면 거기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먼저 14페이지에 문제 1번 쪽이고요. 문제 1번의 제목이 화폐 생활치와 배당평가 모형이래요. 물론 시험장에서 시험지에 그게 써있진 않겠죠. 그 이름은 제가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저 역시나 이게 2014년에 15점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봤더니 다음 물음인데 각각 답하라. 각 물음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물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물음 1, 2, 3, 4가 다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따로. 1번 주식, 2번 채권, 3번 화폐 시장 가치, 4번 재물 목표에 대한 얘기예요. 독립적인 표현 아시겠어요? 하나 넘어보실래요? 한 장 넘겨서 16페이지 보면은 문제 2번이 있어요. 문제 2번 배당평가 모형에 대한 얘기예요. 물음 1번에서는 배당평가 모형, 항상성장 모형에서 주가 구해봐라. 물음 2번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성장기의 주당 수년제 가치, NPV 지표 구해봐라. 그 다음에 배당 부주가, 배당 낙주가, 자주 매입을 하면서 이게 서로 연결되어 가는 문제 형태예요. 혹시 좀 넘어와서 25페이지만 볼까요? 25페이지. 그냥 문제 형태만 모르는 거예요. 25페이지에서는 물음 1번 배당평가 모형으로 주가 구해봐라. 물음 2번은 자사주 매입. 주가 구했으면 그 주가하고 자사주 매입 가격 비교해서 의사결정 좀 해봐라. 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추가 자료가 나오죠. 물론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추가 자료가 나와요. 그 투자한 평가가 3번과 4번 물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1번, 2번까지 일단 끝났고 추가 자료 주어지면서 3번, 4번이 새로운 형태의 무효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서로 혼합되어 있는 문제, 이런 형태예요. 자, 다시 1번 갑시다. 1번에서는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요. 물음 1번부터 4번까지를 일단 먼저 개괄하세요. 봤더니 물음 1번은 주당 이익, 60% 재투자, 투자 수익률, NPV 구해라. 배당평가 모형이네. 물음 2번 채권, 액면이자율, 연간 실효이자를 구해라. 다음 물음 3번은 뭐야 LN? 뭐야 이게. 물음 4번은 기업가치 극대화다. 이익 극대화가 다들 못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제일 만만한 게 물음 4번이네요. 물음 4번 먼저 할게요. 제가 말로 떼어도 되죠. 그래서 정어표는 기업가치 극대화이고 회계 이익 극대화는 아니다. 그 이유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극대화 대상 이익의 개념이 모호하다. 회계 방법에 따라서 이익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자기자원 사육에 대한 대가인 자기자원 비용 고려하지 못한다. 화폐시장 가치와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등의 문제점이 있다. 라고 간략히 써주면 되죠. 그걸 5줄 이내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해답 보면 해답에 제가 3줄 써놨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3줄로 쓸 수 있겠죠? 아니고 3줄로 끝날 내용인데 5줄 쓰라고 하니 좀 찝찝하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써주면 되죠 뭐. 그럼 5줄 좀 보이잖아. 이런 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쓰면 돼요. 이게 아주 단순한 주제의 문제들도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물론 아직 10년은 안 된 문제야. 이게 지금 14년이니까 그 정도에서도 이 정도 문제로 그냥 나올 때도 있다고. 자, 4번은 풀었으니까 이제 물음 1번 갈게요. 자, 물음 1번에서는 내년에 주당 이익 EPS1 660원 이상하고 있으며 주식투자 할인율은 12%이다. 예금 매년 이익의 60%씩 투자할 예정이며 자기자본 최소 순위는 15% 유지할 전망이다. 배당 할인 모형에 의한 주식가치 얼마인가, 또 주식가치 중에서 성장 기회에 대한 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2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주식가치는 얼마이냐라는 게 있고 NPV 지효는 얼마이냐라는 게 있는 거죠. 아직 문제 풀 생각 먼저 하지 말고 1차 때 기본서 때 많이 했던 문제야. 이거는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문제지에 이거 봤으면 문제지에다가 주식가치 부분에 동그라미 1번 해놔야 되고
NPV 지오 부분에 동그라미 2번 해놔야 돼, 너. 1번과 2번 답을 다 써야 된다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장에 들어가면 너 계산하다가 1번 쓰고 그냥 지나간다. 무릎 2번으로. 나중에 시험지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버릇을 들여놓으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1번에서 물음 1번에 대한 해답을 쓸 거예요. 쓸 거야. 항상선적 모형이니까 주가는 이름에랑 나누기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 계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주가가 얼마다 라는 걸 맨 위에 보일 수도 있고 맨 밑에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되면 제가 아직까지도 OT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미가씩 보일 수도 있고, 그건 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주로 이러하니까 답이 이겁니다 라고 주로 해답을 작성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려면 필요한 자료가 성장률은 유보율 곱하기 유보이익의 재투자 수익률이다 라는 거 계산이 돼야 되고, 혹은 문제에 따라서 자기자원 비용은 CA 비행선이 가정했으면 RF 플러스 ERF 마이너스 RF 곱하기 주식의 베타이다 라는 식을 이용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년 말 배당이면 걔는 EPS 원자로 나와 있으면 유보한 거 말고 나머지 배당으로 가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D자로 나왔으면 한번 성장한다 라는 거 고려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EPS 제로자로 나와 있으면 이익이 한번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유보할 거 말고 나머지 배당으로 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자, 그걸 한번 계산해보고 답안지 쓰는 거야. 답안지 쓸 때에 자, 성장률입니다. 이 앞에 성장률 써야 될까요? 한글로 성장률, 질 설명해 줘야 될까? 채점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써놓으면 다 알아먹어. 응? 장사하루 이틀 하니. 자, 질은 유보율 곱하기 유보이익의 재투자 수익률입니다. 식을 써줘야 될까? 네가 찝찝하면 써도 괜찮아. 안 써도 괜찮아. 근데 내가 다 알아먹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유보율이 이익의 60% 재투자 예정이며 유보율이 60%고요. 유보이익의 재투자 수익률은 15%로 유지될 계획이다. 따라서 성장률은 9%이다. 문제 자체에서 주주의 유혹 수익률은 그냥 나왔어요. 12%라고. 따라서 추가로 나오면 1년 말 배당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배당은 지금 EPS 원자료가 나와 있는 거죠. 660원 문제. 자, 그 중에서 유보한 거 말고 나머지 배당으로 가야 되는 거죠. 660원이 EPS 원. 그 중에 유보한 게 60%니까 40% 배당에서 1년 배당은 264원이다. 괜찮아. 자, 지금 제가 해답에는 D1을 따로 쓰지는 않았는데요. 써도 상관없겠죠, 뭐. 쓰는데 단위 꼭 써. 아직 저 2차 시험 엽서 공부하는데 실제 내용 아직 안 들어갔어요. 하여튼 형식이야, 지금. 여기에 660원은 안 쓰더라도 답에는 쓰라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주가 구하러 가요. 그러면 D1 나누기 한말 성장률 될 거니까 D1이 264번 나누기 주주의 요구 수익률은 12% 마이너스 성장률이 9%인 거니까 주가가 8,800원이라는 단위 꼭 써. 단위 써야 돼. 자, 다음 물음 2번. 물음 2번 B 채권은 이라고 지금 가면 돼, 안 돼? 2번 있어,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구하러 가야 되는 거죠, 이제. 물론 답안지에는 2번이라고 쓰면 좀 이상하죠. 내가 써놓은 거잖아요, 2번은. 그래서 여기에 일면 주식 가치, 그 다음에 여기에 NPV 지요 이렇게 해서 답안지에 보여줄 수는 있겠죠.
자, NPV 지표 구하러 가야 되고요. NPV 지표는 우리가 성장 기회의 주당 수년제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장 기회가 있는 경우에 주가와 그 기업이 무성장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주가의 차이로 계산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거기서 항상 성장 모형이라면 성장기가 있는 경우 주가는 1년배당 나누기 할인 마이너스 성장률로 계산되는 거고, 거기 1년배당은 EPS 원중에서 유보한 거 말고 나머지가 배당됐다. 그게 항상 성장 모형에 의한 성장기가 있는 경우 주가, 그거와 그 기업이 무성장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미래에 투자 기회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주가, 미래 투자 기회가 없다면 1년 말에 발생하는 EPS를 투자할 기회가 없는 거니까 전부 다 배당으로 지급할 거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무성장, 영구히 갈 거다라는 거죠. 걔네들의 차이로서 성장 기회의 주당 수년제 가치를 계산한다. 물론 이렇게 계산되는 NPV 지표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미래 투자 기회의 NPV들 전체의 현재 가치의 합계로도 계산이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한 설명. 문제 풀러 왔어요. 문제 풀러 오게 되면은 NPV 지표는 성장기가 있는 경우 주가는 좀 전에 계산했던 8,800원. 거기에 성장기가 없으면 발생하는 EPS, 1년말 EPS 660원을 전부 다 배당 지급할 거다. 주주의 요 수익률은 12% 했더니 거기 무성장이면 주가는 5,500원인 거니까 NPV 지표는 3,300원이다 라고 보여줘야죠. 단위 꼭 보여라. 여기까지가 물음 1번. 자, 이 물음 1번이 지금 물음 1, 2, 3, 4인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배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 15점이니까 4, 4, 16 거기에서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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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땐. 괜찮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한 페이지에 3분의 1 정도는 괜찮은 거죠. 3분의 1 정도. 그럼 하겠지, 이 정도면. 그냥 이게 뻔한 얘기였으면 얘를 싹 지우고 여기에다가 이게 넣어도 되잖아요. 단지 줄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제목할 일은 답안지가 빡빡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널널해. 그러니까 너무 답안지 쓰는 거 부담 갖지 말고 옆에 페이지에 충분히 풀어봤으면 썰 때에 큰 문제는 없어요. 자, 다만 중간에 쓰다가 틀렸어. 이거 쓰다가 틀렸어. 너 어떻게 해야 돼? 두 줄로 긋고 아래 다시 쓰는 거야. 그게 제일 깔끔해. 온통 다 틀렸다. 좀 난감하긴 한데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를 쓸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수험생이 부담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는 두 줄 긋고 그 밑에 쓰세요. 다른 게 공식적인 거야. 거기 추가로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를 쓸 수는 있지만 수험생 책임하다. 감독기관 책임 안 진다. 뭔가 오류가 이 문제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 다음 문제 2번 갈게요. 자, B채권은 만기가 5년이고 ML 6.2%이고 분기별로 1을 지급한다. 이 채권의 액면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되어 있다. 액면가 채권이다라는 표현이죠. 이 채권에 대한 실효이자율은 얼마인가? 단기설계를 퍼센트까지 표시해서 바늘림하여 수험 둘째까지 표기하라. 봤더니 현재 이 채권은 액면 이자율이 6.2%이고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에요. 그 채권이 현재 액면 금액과 시장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액면가 채권이고요. 액면가 채권이니까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다라는 거죠. 이 채권에서의 시장 이자율을 우리가 채권에서 무슨 용어로 불러요? 만기 수익률 YTM이죠.
혹시 지금 주식 쪽 얘기하는데 갑자기 채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게. 나 하지 마. 2차 공부다, 2차 공부. 뭐 이 정도 다 알아야지. 그래서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곧 채권의 시장이자율. 그럼 걔네들은 연 표시이자율이다, 연간 실효이자율이다. 이자 계산 기간 당 이자율을 단순하게 연율로 환산해서 표시해가지고 시장에서 얘기하자 하는 거니까 연 표시 이자율들이다. 연 표시 이자율이 6.2%다라는 얘기고, 분기별 이자 계산이니까 3개월마다 이자 계산한다는 거. 우리는 연 표시 이자율과 연간 이자 계산 횟수를 이용해서 실제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당 이자율을 계산해 줘야죠. 단순하게 나누기 4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2% 나누기 4 하게 되면은 1.5%가 실제 이자 계산하는 3개월간의 이자율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연표시 이자율과 연간 실효이자율의 관계로 봤을 때는 1 플러스 연표시 이자율 나누기 뭐 분기별이면 4 해가지고 1년 후까지 4번 이자 계산 하면은 그게 1 플러스 연간 실효 이자율이다 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연표시 이자율이 6.2%인 거니까 3개월간은 1.55%인 거고, 그걸로 1년 후까지 4번 이자 하면에 연간 실효 이자율을 구하라라는 요구 사항인 거죠. 그러면 지금 물음 2. 실제로 문제에는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음에는 기호가 소괄호 형태로 되어 있고요. 대괄호 형태, 소괄호 형태. 답안지에 웬만하면 같은 기호로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거기에 지금은 연간 실효 이자율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 연간 실효 이자율은 1 플러스 6.2% 나누기 4의 4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그 값으로 나오는 게 0.063456 정도가 계산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반올림에서 보이시오라는 게 있죠. 요거상 지켜야 돼. 반올림에서 보이시오라고 해서 그게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반올림 소수점 둘째 자리니까 여기죠. 그래서 0.06 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이건 지금 소수 단위로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죠. 문제에서는 퍼센트 단위로라고 표시했어요. 이거 요구했어. 자, 그러면 얘는 6.3456%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표시했을 때의 반올림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으로 보여줘야 하는 게 6.35%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퍼센트 단위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이는 거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뒤에 가다 보면은 아주 지랄 같은 문제들이 있어. 채권의 가격을 구하는데 채권 가격을 계산할 때는 소수점 아래 5자짜리 반올림에서 소수점 아래 4자짜리가 보이시오. 그럼 1243.6245원으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 이게 채권 A, B, C, D 가지고 월 복제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럼 이것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그래도 맞춰야 돼. 문제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잖아요. 자, 과거에 어떤 문제? 문제에 있는 자료는 20억 원이 투자가 되면 어쩌고저쩌고 억 원 단위로 자료 나왔었어. 그런데 마지막 답은 원 단위로 보이세요 라고 했어.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이 문제 집중하니까 뭐는 몇 억, 뭐는 몇 억, 뭐는 몇 억.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NPV가 0.18억 이라고 썼어. 나중에 보니까 어라? 원 단위로 쓰라고 그랬네? 아마 채점에는 큰 대사의 지장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지적하면은 문제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마지막에 뭘로 보이라고 했는지 꼭 지키세요. 그 연습을 좀 해줘야 돼. 짜증나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물음 2번 답은 그냥 이걸로 끝나겠네요. 자, 이런 문제를 출제가 되니까, 쉬운 문제 출제가 되니까 너무 이찰하고 그분 갖지 말고요. 특히 이 주식 쪽의 얘기는 그래도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2차 시험도. 뭐 문제 수도 몇 개 안 되지만 난이도도 좀 웬만해요. 그래서 일장으로 보냈어요, 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채권부터 좀 어려워지고요. 선물 쪽은 그래도 많이 더 어려지진 않지만 옵션 가면 많이 어려질 거야. 자, 일단 계속 갑시다. 이번에는 물음 3번이고요. 웬만큼 제가 형식에 대한 얘기는 대강 끝났거든요. 제가 진짜로 공부하러 갈게요, 이제. 아니, 뭐 답안지를 이렇게 쓰세요. 이게 이제 그만할 거라고. 자, 우리 관련돼서 2의 세제곱은 8이죠. 로고 쪽의 얘기야. 거기서 2가 밑수, 3이 지수. 이때 로그는 2를 몇 번 제곱하면 8이 되나요? 라는 걸 보이는 게 로그죠. 그래서 로그 2를 몇 번 제곱하면 8이 되나요? 라고 써놓은 게 로그인 거죠. 그 값은 3이 되겠죠. 2를 3번 제곱하면 8이 되는 거니까. 자, 만약에 10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1000인 거고요. 거기에서 10을 몇 번 제곱하면 1000이 되나요? 하는 게 로그 10의 1000인 거죠. 역시나 10을 3번 제곱하면 1000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로그 2의 8은 로그 2의 8이 2의 세제곱인 거죠. 여기서 얘를 밑수, 얘를 진수. 위에는 지수가 있어요. 진수에 지수가 있을 때는 그 지수는 그냥 앞으로 튀어내려오면 된다.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되는 거고, 로그에서 밑수와 진수가 같게 되면은 2를 한 번 제곱하면 2가 된다. 그래서 밑수와 진수가 같으면 그 값은 1이다. 곱하기 앞에 있는 3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3인 거죠. 자, 똑같이 로그 10의 1000인데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이런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죠. 상용 로그에서 얘는 로그 10의 1000인데 거기서 밑수인 10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로그 1000이라고 쓰는 거죠. 물론 얘도 내용을 보면은 밑수가 10이고 진수가 10의 세제곱인 거니까 진수라는 지수는 튀어내려와서 3 곱하기 로그 10의 10이 되고 10을 한 번 제곱하면 10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1에서 이 값은 3이 되는 거죠. 자연 로그가 있고요. 자연 로그는 로그인데 밑수가 자연대수 2인 로그를 자연 로그 ln이라고 그래요. 얘는 ln 해서 a를 표시한다. 여기서 자연대수 2는 2.71828 뭐라고 나가는 약간 그런 수학적인 기호. 자, 거기에서 얘가 x다라고 하게 되면 자, lnx는 밑에 밑수인 자연대수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걔는 결국은 2를 몇 번 작업하면은 a가 되느냐 하는 것을 구해보자 라는 거죠. 시간이 좀 됐네. 자, 이 자연로그 얘기부터 문제풀이까지 가는 거 다시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